여러분은 정기 건강검진을 매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나요? 우리 사회는 검진을 일종의 보험처럼 여기곤 합니다. 더 자주, 더 꼼꼼하게 받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 믿고 있죠. 하지만 최근 수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검진이 정말 당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전문가들은 과잉 검사가 실제로 병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WHO와 미국 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 USPSTF 보고서에서는 무증상자의 불필요한 검진이 환자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의료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고 있는 건강검진의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건강검진 받으셨다가 병도 없던 분이 수술대에 오른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겉보기에 작은 결절 하나, 수치 하나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저는 현직 의사지만 어떤 검진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환자를 위한 선택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그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를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대학교 고단병원에서 30년 넘게 진료 중인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박정희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병을 얻어오는 상황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 공공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25%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잉 진단 및 부적절한 치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주요 의학 저널에서는 검진은 수명 연장보다 삶의 질에 중점을 둬야 하며 나이에 따른 검사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죠. 오늘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검사가 병을 만든다는 무서운 진실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들을 구체적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진료실에 칼자국이 난 환자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은 건강검진 중 찍은 갑상선 초음파에서 작고 비침습적인 결절이 발견되었고 암일 수도 있다는 말에 수술까지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상선 유두암 중 상당수는 자라지 않거나 전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일생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암이었다는 것입니다. 국내과학회는 이미 지난 2014년에 위험도가 낮은 갑상선암의 경우 무조건 수술보다는 경과 관찰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증상이 없는 갑상선 결절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오히려 과잉 진단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겉보기에 사소한 검사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신장암 등은 과잉 진단이 의심되는 대표적 암들입니다. 검진 때문에 발견은 많아졌지만 정작 사망률이나 전이율은 40년 넘게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수술이 꼭 필요 없던 암들도 억지로 찾아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의 경우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은 15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사망률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이는 수술이 꼭 필요 없던 암들, 예를 들어 자라지 않는 소결절이나 전이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저위험성 암들까지도 조기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찾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는 갑상선암과 같은 사례에서 과잉 진단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검진의 목적은 모든 이상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질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암이지만 5년 생존율은 100%에 가까우며 사망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 WHO도 과잉 진단의 대표 사례로 갑상선암을 꼽았습니다. 40세 남성,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MRI는 정상이었고 신경학적 문제는 없었지만 추가로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자가 면역 항체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류마티스 내과에 의뢰되었고 그는 자신이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항체 검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1020%는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민감한 검사라는 점입니다. 실제 진단 기준이나 증상 없이 단지 수치 하나로 환자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류마티스 질환이 아닌 단순한 긴장성 두통 진단을 받고 안심했지만 그 사이 수차례 불필요한 병원 방문과 검사비, 불안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수치 하나에 의존한 검사가 얼마나 많은 낭비와 걱정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건강한 사람도 양성이 자주 나오는 검사였습니다. 이른바 가짜 양성. 검사 자체가 환자를 만드는 거죠. 또 다른 62세 여성은 건강검진에서 류마티스 인자 RF가 양성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의사는 큰 의미 없다고 설명했지만 결과지를 본 순간부터 손가락 관절이 쑤시는 것 같고 일상 속 사소한 통증에도 더 민감해지셨습니다. 이후 검색을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병에 걸렸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몇 주 안에 병원 여러 곳을 돌며 추가 검사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명확한 류마티스 질환은 없었고 통증 역시 심리적 요인으로 강화된 노시보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사의 수치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환자에게 일종의 암시가 되어 건강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게 바로 검사 후 최면, 효과, 걱정이 병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해외 주요 의학 저널에서는 자가 면역 항체 검사, 특히 류마티스 인자나 항액 항체는 무증상, 일반인에서 이른바 위양성 결과가 흔하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류마티스 인자는 건강한 사람의 15에서 25%까지, 항액 항체는 약 20%까지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런 민감한 검사 수치는 단독으로 큰 의미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땐 무작정 검사하기보다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류마티스 인자 RF나 항액 항체 ANA와 같은 항체 검사가 비특이적이며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도 자주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질환의 진단에는 단순한 수치보다 환자의 증상, 신체 소견, 병력 등 복합적인 기준이 요구됩니다. 무증상 상태에서의 항체 검사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걱정과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잘못된 자가 진단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임상적 근거 없이 선별 검사로 항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검사가 이뤄질까요? 대부분의 경우 의사들도 병원도 선의에서 출발합니다. 환자에게 혹시 모를 병을 미리 찾아내기 위해 예방의 이름으로 검사를 권하는 것이죠. 하지만 검사란 단순히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이 있을 때,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시행해야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내과학회 ACP는
의료의 첫 단추는 합리적인 의심이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검사의 남용은 환자에게 병을 찾아주기보다 불확실성과 걱정을 떠안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건강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이 고객 중심의 상품으로 소비되기 시작하면서 무증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패키지 검진이 증가했고 의료기관의 수익 모델로 연결되는 구조도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스템 자체가 과잉 검진을 유도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다 해보자는 식의 검사는 쓸데없는 병을 만들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검사는 실제 질병이 아닌 의료화의 대표적 사례로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나 경미한 증상조차 질환으로 분류해 불필요한 치료와 불안, 그리고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2016년 BMJ-은 건강검진은 병을 조기 발견하기보다 건강한 사람에게 병을 부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짜 건강은 숫자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기능을 유지하며 사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과잉 검사는 예방이 아니라 과잉 의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병을 찾아야 돌아가는 구조, 그리고 사람들의 조기 발견 집착이 과잉 진단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대표적인 예죠. 발견은 느는데 사망률은 그대로 과연 도움이 된 걸까요? 국제비교정보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MRI CT 촬영 횟수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나 주관적 건강인식 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이 찍고 많이 진단하는데 정작 건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회,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 등 주요 의학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68%가 실제로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확한 진단과 부적절한 치료에 노출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이지만 많은 검진 기준은 여전히 젊은 사람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 오히려 노년층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다소 높아도 생존율과 관계없거나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간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진료 횟수가 많다고 해서 꼭 건강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불필요한 진료나 검사가 오히려 걱정을 키우고 건강한 사람도 병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 자원이 풍부할수록 병의 진단과 치료가 더 늘어난다는 현상을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를 공급 유도 수요 현상이라 부르는데 의료 자원이 많을수록 오히려 불필요한 치료나 검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의학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건 빈도보다 선택입니다. 건강검진 모두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검사는 분명 조기 발견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정보에 근거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대장암 등은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권장되지만 그 외 무증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정밀 검사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꼭 필요하다는 명확한 기준을 알고 내 건강 상태와 가족력, 나이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진짜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